자, 그 질문은 제가 네.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럼 차라리 내년에 사죠. 그러니까요. 조정이 없는다는데. 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딱 드리냐면 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비전문가. 네. 오를 곳은 오르고 안 오를 곳은 안 오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아, 어차피. 근데 이 말이 참 얄궂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건가요? 말 건가요? 그러면 예,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잘못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얘기 뭐예요? 오른다는 얘기야, 떨어진다는 얘기야. 예, 이 말처럼 왠지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진다라는 말은 애초에 못 들은 안 듣는 만 못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무조건 인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편이 정말 좋아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게 일자리예요. 근데 여태 동안은 사람들이 뭐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네. 성장의 시대를 겪으면서 30년 동안 부동산 러시가 있었죠. 그러니 인구는 풍족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풍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인데 서울 전역에서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은 이제 없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얘기 드릴 뭐 부동산을 네. 지하철로 공부하자 요거에 대한 포인트도 그 교통 때문에 그런 건데 와. 결과적으로는 교통이 너무나도 지하철이 좋아져서요. 이제는 거미줄처럼 안 닿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도 모든 곳이 다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요인은 그럼 뭐냐? 일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일자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내가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해서 도달을 거냐 그것에 따라서 이 거리에 반비례해서 가격은 오르도록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요. 네. 그 일자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공장.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1차 네. 산업, 2차 산업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일자리.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마곡도 정말 화이트 칼라들이 멋있게 스타벅스 커피 하나 딱 들고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자리. 판교 마찬가지고 문정도 마찬가지고. 주로 무슨 일 하세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판교처럼 뭐 IT와 관련된 곳이나 네. 영상, 그다음 상암도 마찬가지로 영상, 미디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곳들을 중심으로 집값은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중심의 그 산업으로 많이 바뀌었고 네.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기 좋은 그런 장소들이 네. 좀 뜨는 곳이겠네요. 당연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들이 있었고 지금 그 분양가들이 또 높은 가격을 자리를 잡아주다 보니까 네. 키세우기를 해서 그래 네가 그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못할 게 뭐야 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키를 맞춰가면서 가격을 따라잡는 현상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까지 계속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도 되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집을 사겠다라고 하시면 경기는 꺾어져 있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의 가격보다는 그래도 5천에서 1억 정도씩은 올라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요? 2, 3천씩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오를 만한 곳이라는 얘기는 교통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은 절대 조정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처럼 이런 일기 신도시가 됐던 경기도권역에 있는 곳들은 웬만하면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 중반에서 지금 한 4억, 5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 정말 끝자락에 정말 좋지 않은 곳을 가도 아파트 가격이 5억 5천원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경기도권역에 3억에서 4억대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별로지만 서울인 인서울에 5억 5천짜리 사시겠어요? 어디 가실래요? 물 좀 뚝뚝 떨어져도요. 그런 아파트는 좀 넣어야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좀 한참 걸어야 하고 뭐 학교가 별로 없다거나 조금 지저분하다거나 지어진 지 오래됐다거나 뭐 그런 곳이라는 가정하에.
아파트가 흐름상은 그래도 서울에 사는 게 낫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않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경기권에 3억에서 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5억 5천짜리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요. 또 어느 게 더 오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어디라고 하시겠어요? 서울이죠. 그쵸? 네. 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겨우 따라가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갭이 2억 정도라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뭘 샀겠어요? 서울 권역에 5억 5천대를 아파트를 싸그리 다 샀겠죠. 네. 싸니까. 혹은 경기도 권역에 돈이 좀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인서울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올라타셨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나니 5억 5천짜리가 매물이 없겠죠, 이제? 그래서 네. 6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6억짜리들을 또 그래도 싸냐고 또 사람들이 또 사줬겠죠? 그러니 또 그것도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 지금 물건들은 아무리 서울 지역이라고 하면 못해도 6억 5천까지는 바닥을 다 깔았어요. 그러니 눈 씻고 저희가 찾아봐도 6억 5천대 그러면 뭐 1층이라던가 어디 저기 이상한 애라든가 이걸 아파트라고 불러도 되나 싶은 게 빌라같이 생긴 거라든가 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6억 5천대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게 20평대의 얘기니까 30평으로 올라가면 지금 30평대 얘기 안 했어요? 네. 20평대 6억 5천? 네. 자, 그거를 나누면 한 2천 얼마 뗀 거예요. 경기권은 이제 반이니까 한 1,300, 1,400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30평대로 가져가면 그게 이제 한 7억 중반. 그런데 아까 일자리가 있는 좋은 곳들은 20평대도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좀 좋은 곳이야. 그러면 20평이더라도 8억 중반까지, 그러니까 8억 5천대까지.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곳이야 라고 해도 6억 5천 미만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만약에 조정을 내후년에 받는다 하더라도 8억 5천까지는 실수요자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경기도 권역에 비해서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5억 5천이었던 아파트가 어느새 7억 5천이 돼 있으니 마음속으로는 야, 짧은 기간에 2억이 올랐으면 이건 뭔가 거품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요즘 분양되는 곳을 다 가보세요. 웬만하면 그냥 애들의 이름이 10억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름은 10억으로 지어줘야 될 정도로 10억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네. 모든 아파트의 기본 베이스가 10억이에요. 네. 네. 그러니 지금 더 나보다 높은 금액대 애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10억, 12억, 그리고 얼마 전에 1억 원을 찍었다라고 하는 반포 아파트까지 가면 네, 뭐 20억짜리 이상의 아파트는 정말 많은 거예요. 네, 나는 없지만 나는 사람들 돈이 많은가 봐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7, 8억짜리가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키 세우기를 하면.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까 말까 혹시나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8억 5천대 미만은 실수요자 구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서울 권역에 뭔가를 살 수 있다고 하시면 내 집 마련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투기로 제가 조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한두 채가 있는데 무조건 8억 미만에 있는 집들을 쟁여놔라 사라는 의미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세가 있는데 전세 뭐 한 3억 4억 정도 되는 전세에 계신 분들 많아요. 서울 지역에. 그분들이 내후년에 아파트값 떨어질 때 그 사이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 그 사이에 돈을 좀 모으면 안 될까요? 예, 제가 가장 많은 고객 상담을 하는 부류가 딱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이게 남아서 한 1년 뒤에 야, 백승혜가 얘기 그때는 무조건 안 떨어진다 했는데 떨어졌어 하고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물론 제가 무당은 아니니까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 상황에서 여태 동안 뭐 2009년도, 2010년도 과거에 한번 이제 10년 사이클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겪었던 과거 데이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최근에 또 봤는데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들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 수요가 차단이 되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로 귀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인설하는 거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마지막 러쉬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아, 네. 그렇구나. 대신 또 있지는 않고 당분간의 상황에서 보면 마지막인 거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사이클상.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힘들어도 오르고 네. 떨어질 때는 힘들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오를 것 같으니까 올랐어도 사시고요. 아. 떨어질 때는 옛날 가격이 쌌으니까 또 하락장에서도 또 사세요. 싸네 하고 사세요. 그런데 돈이 없으시고 돈을 많이 못 벌리시는 분들의 특성은 네. 오를 때는 이거 뭔가 비싸. 복지인 것 같아 그래서 안 네, 사시고요. 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안 사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철저하게 심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심리 게임에 내가 같이 동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을 시장 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리 게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에 이런 뉴스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심리가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네. 계속 시장을 체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맘씨한테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백세희 대표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여기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방송 만들 때 그 질문 참고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불상 부동산 대책의 핵심만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밥 먹다가도 그때 아파트를 샀더라면 하고 수저를 집어던지고 싸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말 그대로 내가 채워주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되실 수 있어요.